소규모와 중견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닻을 올렸습니다. 기업 간 상생 협력과 공동 교섭 추진이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 원룸촌 사기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이 요구됩니다. 전주시가 의전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특정 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을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앞서 보신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대규모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군산에서 출범했습니다. 옛 GM 공장 등의 자동차 인프라를 활용해 군산을 미래 산업인 전기차 생산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폐쇄됐던 옛 한국 GM 공장. 군산은 물론 전북 일대 경기를 침체시켰던 아픔의 장소에서 새로운 희망을 담은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군산을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차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에는 이미 옛 GM 생산기지는 물론 수백 곳의 부품업체와 연구소 같은 자동차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황.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이나 구미형과는 달리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합니다. 이들은 오는 2022년까지 4,100여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17만 7천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미래차를 연구하는 오픈형 R&D 센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는 1,900개. 지금껏 발표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또 임금 공동교섭제를 도입해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계가 협력해 앞으로 5년간은 노사 갈등 시 중재위 조정을 따르기로 하는 등의 파격적인 상생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실력 있는 중견기업들과 지역, 정부가 합심해 추진하는 군산형 일자리가 의미 있는 일자리 모델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탄생하자 지역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정리해고와 직장 폐쇄 등으로 고통의 터널을 걸어온 군산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발표되자 지역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죠. 많이 기대하고 있죠. 빨리 좋아져서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크죠. 청년층의 기대감은 한층 컸습니다. 군산에는 많이 취직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군산형 일자리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고향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과는 달리 수직적 구성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수평적 구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력화도 기대됩니다. 군산 지역의 GM이 떠난 자리에 부품 회사들이 좀 상생이 될 거고요. 그 부족한 생태계는 또 외부에서 부품 회사들끼리 다 오기로. 군산형 일자리는 군산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라는 점에서 걱정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생산 개시 이후 5년간 상생협의회의 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파업 금지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도 설득해야 합니다. 또 중국 전기차의 하청 공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육성도 시급하고 부품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데 도와줘서 역시 또 그쪽에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군산형 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지방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입니다. 도민들도 기대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일자리 협약식 관련 내용 외에 지역민들이 기대했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대통령은 근대 이후 군산에 걸어온 길을 일일이 꿰고 있을 만큼 전북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각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기업 경성공 호남 곡창지대사를 전국 제1의 술로 빚어낸 백화양조, 한국의 근대 산업을 일으키는 군산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전북에서 2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에 애둘러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결단이라는 점도 평가했습니다. 오늘 군산은 또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도민들은 전북의 친구라는 대통령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기대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원센터라는 통상적인 기구 설치 말고는 끝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부도 상생형 경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도움을 드리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과거보다는 속도를 내고 있고 조만간 명신이 전기차 생산에 나선다지만 조속한 경제 회생을 염원하는 도민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별한 그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찾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전은 자치단체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전주시가 최근 의전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특정 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을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내놓은 의전 개선 방안입니다. 내빈 소개나 축사 순서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공기관 예우 기준인데 국민연금공단과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명시해놨습니다. 예우 순서에도 주요 기관장 다음으로 두 공공기관 이사장을 반복해 언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은 공교롭게도 내년 총선에서 전주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입니다. 축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한정했는데 이 역시 비례 출신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축사를 하게 돼 있었고 거기 참석한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었어요. 축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죠.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앞세우는 편파적인 의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사전선거 운동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줬고 민주평화당도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전주시의 여야 후보들에 대한 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며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이 적법성을 분명히 따져보고 또한 잘못된 매뉴얼이라면 즉시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의전 간소화 방안일 뿐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주 참석하시는 공공기관 대표들이 있어서 참고용으로 했는 뿐이지 그분들을 특정해서 의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결국 민주당 출신 전주시장의 지역구 관리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전 매뉴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대해 선관위가 명절 기간 선물 발송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상직 이사장이 올해 초 지방의원들에게 자신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발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위법 여부를 따져본 뒤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4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낸 원광대 원룸촌 사기 사건 계속 보도해 왔는데요. 사기 혐의를 받는 집주인도 문제지만 임대차 계약의 허점으로 이번 일이 커졌다는 지적이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규모 44억 원, 120명의 피해자를 낸 원광대 원룸촌 사기 사건. 집주인 강모 씨 형제가 사기 혐의로 입건돼 형은 구속되고 동생은 잠적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는 또 따로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선물이 한 6억 7천 정도 되니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올 초 집주인이 은행에서 자금 압박을 받고 부동산 계약 위험성까지 숨긴 건데 공인중개사 역시 계약 위험을 따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건전하고 설정돼 있고요. 채권 최고액은 2억 7,300 적혀 있었죠. 인적사고 원납을 한번 해주시고요. 했고요. 중개 수수료는 17만 5천 원 발생됩니다. 만에 하나 부동산 경매 절차를 대비해 배당받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사건과 무관한 원광대 학생들은 본인들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입장. 계약하기 전에 미리 여러 정보 같은 거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원룸을 가야지 뭐 덜 사기받고 저당 잡혔을 때 우선 변제권해서 저한테 유리하게끔 돈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건지려면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세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절차가 필수인데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열람 권한은 여전히 집주인이나 임대업자 등 일부에 국한돼 있는 상황. 결국 세입자는 물론 부동산 중개인들조차 계약 위험에 노출돼 불안전한 감에 의존하는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 근처 자체가 안 하려고 해요. 또 지난번 건을 위해서 임대인이 이제 우리 오신 분들이 저거 잘한다. 이번 전세를 내주라.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 결국 국회가 원룸 사기 방지법까지 들고 나왔는데 여기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 등 부동산 계약의 위험성을 가늠할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논의되고 있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동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을 부동산 중개인이 그 정보를 수집해서 원룸 계약 성수기인 내년도 새학기까지 넉 달여가 남은 가운데 이번 원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안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익산 원룸 사기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민사소송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익산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세입자들에게 계약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이며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직무가 정지된 전주교대 총장에 대해 학생들이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대자보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김우영 총장은 그간 제기된 운전자 바꿔치기나 폭행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징계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총장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으며 이달 한 달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 전북지부 소속 교사 50여 명은 오늘 청와대 앞 전국 교사 결의대회 참가에 앞서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을 정부가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해고 교사 34명에 대한 원상 복직을 주장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새로운 고용 노사관계 정립을 모색해본 노사민정 대토론회가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이어 노아사의 대표, 학계에서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조건 개선과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새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초 처음으로 민선으로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에 공정성 담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 문승우 의원은 내년부터 300여 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직을 동원하거나 진영 간 힘겨루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선거비 보전금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진안군 선관위는 이 전 군수에게 지방선거 보전금 7,780만 원을 반환을 통지해 군비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세트를 돌린 이 전 군수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고창군 고수면의 한 도로변에서 60살 권모 씨 부자가 물탱크에서 작업 도중 질식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에게 늦지 않게 구조돼 의식을 회복한 가운데 경찰은 페인트 칠 작업 도중 유증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을 멈춘 지 2년이 넘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의회 김종식 의원은 조선시황이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22% 상승하는 등 나아진 여건에도 재가동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현대중공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과가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제에서 열린 국제종자박람회 방문객은 3만여 명으로 지난해 4만여 명에 못 미쳤고 수출 계약 역시 43억 원으로 지난해 53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재단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관람객이 감소하고 주력 시장인 중국 바이어의 참여가 저조해 수출도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위해 전주 지역 기관 간 프로그램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전주시는 도서관과 산하 문화시설 프로그램 23개를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 프로그램 132개를 초중 고교에 안내했습니다. 게임과 과학, 생태 관련 프로그램은 적성 발굴과 소질 개발에 도움이 돼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이 수학 포기자, 일명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 수업 모델을 개선합니다. 도교육청은 초등 수학의 원리와 학생 발달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과 수업 평가 모델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